프레이징이 돼서 자주 쓰이는 부사 덩어리가 아닌 표현이라 그러면 부사가 그냥 랜덤하게 이렇게 순서대로 나왔을 때는 보통은 가장 첫 부사에 인토네이션을 주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씩 하세요. 지금 해도 영어가 되나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영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근데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고민을 안 하시는데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보신 분들, 그래서 영어를 잘하세요. 생각보다 영어 잘하시는데 제가 이 얘기가 조금 어, 좀 이렇게 해도 되나 하지만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필요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가끔씩 나 영어 좀 하는데요. 막 저는 귀가 다 뚫렸어요. 스피킹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냥 대부분 이렇게 그런 케이스가 많아서 그냥 말씀을 누구를 특정 지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대부분 귀가 안 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어, 아주 기초가 좀 안 잡혔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무 겸손하신데 저는 기초부터 해야 돼요. 근데 영어 너무 잘하시는데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연습을 많이 하시고 시행착오 많이 겪으시고 막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뭐 이렇게 겸손함을 이렇게 입히기 위해서 입으려고 겸손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혹시 I could be wrong about this. 내가 이거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하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뭔가 방법이 있을까? 이것도 고민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좀 고민을 많이 해보시고 시행착오 겪으시는 분들이 지금 해도 되나요? 지금 그냥 이 실력 그대로 그냥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질문들을 간혹 주세요. 가능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해를 이해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해는 하고 있는데 간혹 조금 이 대화의 맥락, 또 생각의 맥락 때문에 내가 중요한 거 이게 될까 안 될까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목표에 도달한다 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진다 또는 결과가 실현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곳에 물리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가야 돼요. 그래야 목표에 도달을 하는 겁니다. 아, 근데 마치 내가 된다 안 된다라는 이 매너리즘에 이 생각에 빠져 있다 보니까 목표라는 것을 미래에 있는 것을 뚝 떼가지고 그 그림을 내 앞에 가지고 와.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릴 때가 있어요. 보통 뭐 마케팅 전략으로 뭐 그렇게 하도록 하기도 하죠. 이거 당장 가질 수 있어요.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원하는 결과 또는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가야 돼요.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됩니다. 그 도달하는 방법이 맞으면 시간이 걸리면 거기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방법이 틀렸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시간을 들여도 다른 곳에 갈 수가 있습니다. 또는 멀어질 수도 있어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법을 강조를 하는 거고요. 방법을 알았다 그래서 그 그림이 갑자기 이렇게 내 눈앞에 나타나진 않아요. 그 방법을 알고 나면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봤는데 좀 듣기를 하는데 지금 잘못된 방법으로 듣기 연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방식대로는 안 됩니다라는 얘기는 그 방식대로는 다른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방법을 제대로 배우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목표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매일 연습을 해야 돼요. 매일 이제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영어 지문도 읽어야 되고 영어 입으로 얘기도 해봐야 되고 영어 들어봐야 되고 내가 특히 초반에 듣기 연습을 하실 때는 그리고 영어가 처음이라고 하시면 내가 들리는 소리보다는 안 들리는 소리를 자꾸 집중을 해보셔야 돼요. 아, 내가 자꾸 틀렸다, 내가 안 된다 이런 거 들으면 동기부여가 떨어지니까 잘 안 됩니다. 근데 동기부여가 중요할 때도 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시작을 했는데 동기부여를 계속 찾으면 그 방법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나의 어떤 그 멘탈 스테이트가 아직 전력 질주하기 위해서 집중력이 좀 발휘가 되지 않는 상황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이제 듣기 연습, 그러니까 청음 트레이닝을 한다 그러면 안 들리는 소리들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궁금한 부분들이 나타나잖아요. 질문 주셨던 것처럼 부사가 세 개, 두 개 이렇게 나올 때는 어디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나요? 이런 걸 만날 때마다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어렵네. 또 안 되네. 이렇게 더블 체크 해야 될 게 많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렇게는 공부 못하, 이렇게는 영어 못하겠는데? 좀 더 쉬운 방법 없을까? 자, 이렇게 하면 한없이 힘들어지는 거고요. 처음에 시작 자체가 어려워지는 거고,
지금 몰랐던 걸 하나씩 지금 개선하고 있구나, 내가 강해지고 있구나, 사운드에, 소리에 강해지고 있구나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생기는 거죠. 우리는 목표에 가기 위해서는 도달을 해야 되잖아요. 앞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되게 신기한 점은 제가 이건 어떻게 보면 블루퍼라도 드릴 수 있는 게 처음에는 몰랐던 게 나타날 때마다 이렇게 드려야 되는 그 에너지가 막 예를 10점 스케일에 막 7점, 8점 이렇게 힘이 들었다 그러면 그게 점점 줄어들어요. 자, 그래서 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우리가 잘 하고자 하는 것, 실력을 개선을 하고 싶고, 목표, 도달하고자 하는 거, 성취하고자 하는 거, 갖고 싶은 거, 뭐가 있을까? 뭐 부자 되기,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영어 능력자 되기, 성공하기, 회사 성공시키기, 직장에서 커리어 성공하기, 뭐 이런 것들은 처음에는 불편한 거니까 목표가 되는 거죠. 성취할 만한 한 거겠죠. 근데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불편한 걸 내가 해야지 편한 걸 찾으면 그 소비하는 걸 찾는 거죠. 그 아마 목표 값어치가 없는 것들일 거예요. 그래서 영어도 쉽게 하는 방법은 많지만 그 쉽게 하는 방법들이 생각보다 시시하다, 생각보다 영어 공부 아니네? 라는 것들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려워 보이는 게 내가 해야 되는 거죠. 여태까지 미뤘다 그러면 지금입니다. 이제 하실 텐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지속을 하다 보면 그 어려움의 강도가 제가 스케일에 10점 스케일에 7점, 8점, 9점 계속 어려운 게 아니라 2점, 3점대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이때 내가 체감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늘고 있구나. 재밌구나. 이때 재미가 진짜 재미죠. 우리가 시간 소비를 통해서 얻는 그 재미가 아니라 개선이 되니까 재밌구나. 그럴 때 이제 영어권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씁니다. being comfortable, being uncomfortable. 그래서 이제 어려웠던 것들이 쉬워지는 묘미가 생기는 거예요. 자, 리스닝 특강. 자, 2교시. 자, 오늘 126기 1회차죠. 2교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토네이션 6가지 포인트 들어가 볼 건데요. 자, 어디가 인토네이티드 되느냐. 6가지를 한번 배워보고 연습 문제 마지막에 간단하게 한번 풀어보고 오늘 레슨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토네이션은 억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억양. 자, 그러면 억양과 강세, 스트레스죠. 그리고 문장 리듬을 우리가 또 정리하는 시간이 있고 또 연습을 특히 문장 리듬을 연습하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시작할 때 이번 126기에서는 시작할 때 한번 간단하게 커버를 한번 해보고 인토네이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를 먼저 강세를 먼저 써야 되겠죠. 스트레스입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죠. 스트레스는 또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죠. 스트레스가 이름절이다. 스트레스가 이름절이다. 스트레스는 말 그대로 단어 안에서 한 단어 안에서 present라는 단어가 있을 때 이게 현재라고 하게 되면 또는 선물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어디 있나요? 정답 이름절이죠. present. 그다음에 동사일 때는 어디 있나요? present 이음절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강세라고 하는 거죠. 자, 강세와 구별해서 억양, 인토네이션은 어떤 거냐면 인토네이션은 문장 전체의 막 높낮이를 전부 다 커버를 하는 게 인토네이션은 아니에요. 인토네이션은 단어 2개 또는 단어 3개 또는 단어 4개 막 이렇게 두세 개인데 두세 개, 네 개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시 말씀을 드려볼게요. 단어 2개라면 이 2개의 up, down, down, up을 보는 게 인토네이션이고요. 단어가 3개나 4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몇 개는 묶였을 거예요. 그래서 파트가 결국엔 2개 파트입니다. 그래서 up, down. 자, 앞에 파트가 높음이냐, 뒤에 파트가 낮으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인토네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토네이션은 거의 프레이징이 경우가 많아요. 자, 그래서 문장 전체를 봤을 때 문장이 너무 간단하고 짧으니까 저건 인토네이션이 저기야 하지만 문장에서 조금 이렇게 우리가 마이크로하게 봤을 때 어떤 부분 여기서는 인토네이션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단어 앞 단어, 뒷 단어의 그 관계를 보는 게 인토네이션이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겠죠. can do. 자, 이거 어떻게 있나요? 자, do의 인토네이션을 주는 거죠. can do.
자, 이런 거라든지 never seen 뭐 이런 건 어디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나요? never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인토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자, 문장 리듬은 센텐스 리듬이고 우리가 나중에 그 집중적으로 연습을 하면서 문장은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라는 연습을 마무리 연습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서 이제 문장은 이렇게까지가 다 이렇게까지가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알아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까지가 전부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센텐스 리듬을 얘기를 마무리를 할 거예요. 그 적용을 해보고 마무리하게 되는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센텐스 리듬은 어떻게 보면 문장 읽기의 완성형의 그 연습을 할 때 나오는 컨셉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센텐스 리듬이라는 건 문장 전체에서 이 전체로 봤을 때 어떤 부분은 가장 강조가 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좀 중간 정도 강조가 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더 천천히 느려서 읽게 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빨리 지나가는 부분이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센텐스 리듬이 되겠죠. 음, 자, 제가 자주 드리는 연수 문제이긴 한데 자, 우리 복습도 할 겸 자, 오늘 처음이 아니시라고 하시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I'm interested in it. 어떻게 읽나요? 자, 이렇게 읽을 때, 이게 I'm interested in it 한 번에 들어오는 게 이제 센텐스 리듬이라는 건데, 센텐스 리듬은, 이 자리가 세 개인 것, 자리가 네 개인 것, 이렇게 하면서 I'm interested in it 이렇게 읽는 건데, 자, 이 안에 보시면, in과 it을 보시면, 전치사가 높음이고, 단어가 낮음이고, up, down, 이건 인토네이션이 되는 거고, 전체로 봤을 때, I'm interested in it, 이건 이제 센텐스 리듬이라는 거죠. I'm interested 봤을 때 I'는 I am, I는 주어 그리고 link verb죠. 연결동사고 interested 보어의 인토네이션 들어간다니까 down업으로 I'm interested. 자, 이런 것들은 인토네이션인데 I'm interested 부분과 init 부분 보니까 init이 부사고라서 여기 높음이 들어가고 I'm interested in it 이렇게 되는 거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센텐스 리듬이라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토네이션 6가지를 배울 텐데 인토네이션 6가지를 가지고 모든 문장에다가 적용해 보는 건 괜찮아요. 그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 생기실 때마다 같이 이렇게 단톡방에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저한테 DM을 주시면 같이 하나씩 이렇게 커버해 보는 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인토네이션 말고 우리가 센텐스 리듬이란 걸 배우게 될 때고 센텐스 리듬으로 적용을 했을 때 속 시원하게 문장은 전부 다 이렇게 높낮이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높낮이가 전부가 아니라 어떤 부분은 시간대가 늘어나고 그래서 포물선에 마치 이렇게 둥근 부분이 생기고 어떤 부분은 되게 짧게 줄어들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렇게 멜로디가 있는 것 같이 영어권 사람들이 얘기할 때 들리는 것이구나. 라고 정리가 아마 될 겁니다. 자, 인토네이션 오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가지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why, why don't you watch your video yourself? Watch your video. 자, 인토네이션 첫 번째 포인트는 타동사예요. Watch your video. Watch blah blah. Watch가 타동사죠. 그래서 타동사에 높음이 들어가고 아, 뒤에 목적어의 낮음이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이고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면 우리한테 득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가장 간과하고 잘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우리말 소리 체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목적어를 다 붙여서 얘기할 필요도 없고 우린 붙여서 얘기를 하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말 문법에 보게 되면 목적어를 안 써도 되는 동사가 너무 많으니까. 영어도 자동사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어를 자타동사를 처음에 구별해서 하게 되면 나중에 자동사도 잘 쓸 수가 내가 아직도 자동차 잘 못 쓰네? 라고 그런 포인트에 도달하시게 되실 거예요. 일단 타동사를 먼저 잡아야지만 영어의 가장 원초적인 모습이 타동사이기 때문에 타동사를 잡아야지만 동사를 잘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뭐 지금 스피킹이나 동사를 사용해서 스피킹이나 라이팅을 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소리를 잡을 때도 타동사를 이해를 못하고 타동사를 소리로 못 들으면 목적어가 안 들리기 때문에 뒤에 소리를 다 놓칠 수가 있어요. 자, 타동사 목적어에서 타동사가 높음이다. up, down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예문 우리 했었죠. I have this에서 어디에 높음이 들어가나요? I have this 할 수도 있어요. I have this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I have this, have에 높음이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연음으로 많이 하는 take it, want it, make it 또 뭐가 있을까요? The list goes on, right? 이런 것들, watch it, 그쵸? watch it, watch your video 나왔었죠. watch it 이런 거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우리말식으로 발음이 처음에 어려우니까 take it, want it, make it, watch it 이렇게 했던 것인데 자, 인토네이션을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take가 높음이고요. it 낮음이에요. take it 이렇게 되겠죠. take it. 자, 그런데 제가 두 번째는 분절했습니다. take it 이렇게 분절이 아니라 붙어 있어야 됩니다. take it. want it도 want it, right? make it, watch it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watch it, watch가 될 거고요. at 붙이시면 watch it. 자, 인토네이션 2번 한번 가볼게요.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조금 기억에 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해서 잠깐만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원어민하고 지금 대화를 막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앞에서 원어민이 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원어민 사운드에 동화가 되는 거예요. 동화 작용이 일어난다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그때 영어를 할 때와 오늘은 이제 원어민이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이제 영어를 하는데 어제 그러니까 원어민 있을 때만큼 그렇게 동화 작용이 없으니까 오늘은 영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코리안 악센트가 더 있는 것 같고 자, 그런데 영어를 하고 있잖아요. 또 다른 케이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무방비 상태예요. 근데 누가 갑자기 영어를 시켰어요. 그래서 갑자기 영어 문장을 읽어야 돼요. 근데 읽었는데 너무 내가 생각해도 구리다. 앞에서 영어 사운드의 동화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때 특히 이렇게 실수도 실수일 테고 좀 발음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보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리로는 금방 인식할 수 있어요. 보호에 인토네이션 들어간다는 거네. 근데 적용을 잘 하고 있느냐 그러면 완전 별개 문장이에요. 보호에 인토네이션 들어간다는 걸 내가 3개월 전에 로그인 클래스 처음 들었을 때 들었는데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적용을 안 해보시면 4개월째 아직도 내가 보호가 있을 때 인토네이션을 못 주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So important, right?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왔던 문장들이 있어요. 그 질문 주신 데서도 나온 문장도 있고 한번 해볼게요. I'm ahead.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자, ahead가 보어예요. explaining part, right?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이고, 자, 이 보어 부분에는 명사가 들어가면 보통 키워드로 쓰입니다. 키워드가 들어가기 때문에 intonate 되는 겁니다. down up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up down과 down up의 전제는 무엇인가요? 전부 다 그렇죠. 붙여 읽기를 해야 됩니다. pause가 없어야 돼요. I'm ahead. 이건 두 단어로 따로 읽은 겁니다. I'm ahead.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I'm ahead. 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좀 잘하고 있어요. 남들보다 잘하고 있어요. 저 앞서가고 있어요. 또는 시간에 쫓기지 않고 스케줄 딱딱 맞춰서 하고 있어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I'm ahead. 이렇게 하실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이 표현을 배웠으니까 자, comparison이 되는 말 한번 배워볼게요. 반대로 좀 막 쫓기고 있어요. 시간에 막 쫓기고 있습니다. 또는 뭐 경쟁에서 경쟁이 뭐 별로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겠죠. 근데 뭐 경쟁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제가 좀 뒤처지고 있어요. ahead에 반대말을 쓰면 되겠죠. 자, 혹시 volunteer 있으신가요? 채팅창으로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 자, 말씀을 뮤트를 끄시고 해주시면 자, 너무 쉬운 거라서 다른 사람들도 다 알 텐데 그래서 말씀 안 하시는 거죠? behind 하시면 되겠죠? I'm behind. 자, 여기서도 어디가 높음인가요? 보어의 높음이 들어간 I'm behind. 자, 우리 본문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 그 본토 발음 잠깐 한번 처음 트라이얼 해보면서 들었던 소리가 forward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I'm forward.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그 뉘앙스가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면 걱정이 너무 많아요.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야, 넌 생각이 너무 많아. You're too forward.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걸 무방비 상태에서 읽게 되면
동화 작용이 없을 때 모범 발음이 없고 내가 모범 발음을 안 들어봤어요. 그리고 앞에 네이티브 스피커가 없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나 영어 아직 영어 모드 전환 안 했는데 갑자기 옆구리 쿡 찔러서 영어 시켰어요. 자, 그때 이 이형식 문장, 비동사 문장을 잘 읽을 수 있느냐 연습을 해야 돼요. I'm forward, down up 해주셔야 됩니다. I'm ahead, I'm behind, I'm too forward. 정답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음, 자, 세 번째는 어, 내용어입니다. 자, 이 내용어라는 말은 사실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 부분 사실 다 내용어거든요. 근데 기능어와 조금 어, 대비되는 개념으로 내용어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적어볼게요. 어, 자, 지금 이제 토요일 오전 시간이 황금 같은 시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또 그 프로젝트를 좀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주 좀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뭐 사무실에 나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무실인데 사무실에 있을 때는 집에 가고 싶어 이런 생각 잘 안 하나요? 안 하지 않습니까? 집중을 해야 되니까 빨리 끝내야 가는 거니까. 근데 또 그런 생각 할 때도 있잖아요. 자, 그래서 hypothetically 자, 그런 생각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나 집에 가고 싶어. 자, 영어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자, 근데 이런 문장을 연습을 하실 때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I wanna go home. wanna를 내가 올려서 읽어야 되나? go home을 올려서 읽어야 되나? 다 가능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론적으로 돌아가게 되면 인토네이션 정답은 없다. 읽고 싶은 대로 읽는 거다. 근데 나중에 원어민에 준하는 실력이 되면 읽고 싶은 대로 읽어도 돼요. 왜냐하면 읽고 싶은 대로 읽을 만한 경우의 수가 아주 많으니까. 근데 그 경우의 수가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와 비슷하면 네이티브에 준하는 실력인 거죠. 근데 경우의 수가 없는데 읽고 싶은 대로 읽으라 그러면 내가 아는 대로만 읽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경우의 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경우의 수들 중에 가장 일반적인 경우의 수는 디폴트 값이 되는 기본값 인토네이션은 go home에 간다는 거. Why? Want to라든지 앞에 제가 이 문장을 연습 예문으로 드렸으니까 앞에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need to가 된다든지 여기가 should가 된다든지 조동사가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다 기능어 역할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go home이라는 내용은 똑같은데 이 활동은 이 메인 활동입니다. go home이라는 활동은 같은데 그 주체는 I죠. I인데 그 I가 어떤 attitude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want to의 attitude를 가지는 건지 need to의 attitude를 가지는 건지 should의 attitude를 가지는 건지에 대해서 color가 달라지는 거죠. 색깔이 달라지는 겁니다. 말 맛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기능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I want to go home. I need to go home. I should go home. 이게 이제 기본값 인토네이션이라는 거. 자, 그런데 내가 나중에 경우의 수를 막 이렇게 많이 가지고 놀 수 있으면 I want to go home, I need to go, I should go home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값은 내용어에 I want to go home, I need to go home, I should go home. 자, 그래서 조동사는 distress 시키는 게 대부분이다. I should go home, right? 음, 자, 부사가 두 개, 세 개, 네 개가 나올 때 어, 어디에 인토네이션을 줘야 될까요? 특별한 원칙이 있을까요? 라는 내용을 우리가 2교시 시작하면서 커버 한번 해봤습니다. 126기 우리 리스닝 특강 시작하면서 오늘 뭔가 좀 약간 레벨업 된 약간 어드밴스드 심화편의 리스닝 특강처럼 로깅 클래스처럼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부사는 가장 앞에 있는 부사에 인토네이션을 주면 된다라고 우리 간단하게 커버를 해봤는데요. 자, 부사에 인토네이션 들어간다는 얘기를 우리가 해봤었죠. 지금 우리가 인토네이션 얘기를 하기 전에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자, 부사에 인토네이션 들어간다는 거, 부사입니다.
자, 뭔가 비논리적이죠. 자,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부사에 인토네이션 들어간다. 자, 부사에 인토네이션 들어간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자주 강조를 드리는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반복되는 문구들은 거의 문구가 똑같죠. 근데 이 문구, 저는 한 20년째 똑같은 문구를 쓰고 있어요. 자, 부사에는 인토네이션이 한 번 더 들어갑니다를 20년까지는 아니고 15년은 넘은 것 같아요. 같은 말을 계속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동 반사가 되셔야 돼요. 부사는 인토네이션이 들어갑니다. Why? 부사라는 것은 뭐가 부사인가요? 자, 우리가 문법 책에 나온 얘기를 하게 되면 형용사 꾸며주고 부사 자신 꾸며주고 동사 꾸며주고 문장 전체 꾸며주고 라고 하는데 혹시 이렇게 영어식으로 조금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add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으세요. add. 부연 설명입니다. 더한다. add. 그렇죠? 영어식으로 자, full sentence를 한번 써볼게요. To add new um, 자, 부가 정보를 더하는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부연 설명을 하면서 그 문장을 한정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런 범위에서 얘기를 하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문장의 색깔을 또 한 번 더 바꿔주는 겁니다. 한 번 더 바꿔준다, 한 번 더 인토네이션 들어간다. 자, 부사에는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 So important. 자, 제가 so important 얘기했는데 so가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Why? important를 한 번 더 이렇게 한정을 시켜주니까. 자, 그래서 부연 설명이구나, 부사는. 부연 설명 중요하지.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조금 정리가 더 잘 될 것 같아요. 중요한 말을 앞에다 놓기도 하지만 자, 영어도 두 가지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영어에는 end focus라는 게 있어요. 자, 갑자기 TMI가 또 나오네요. 자, 그래서 중요한 말은 정보를 우리가 그 문장을 봤을 때 이 문장을 중요한 문장을 두 가지식으로 결론이나 주제를 이 passage나 paragraph에서 앞에다 두는 거 말고 문장 안에서 중요한 정보를 주어 자리에 놓기보다는 서술어 자리에 놓는다가 영어에서 있습니다. 약간 원칙처럼 쓰이는 게 있어. 특히 글쓰기를 할 때는 end focus를 잘 지켜줘야 된다. 그래야 독자가 기억을 한다. 자, 스피킹을 할 때는 내가 말투로 막 이렇게 말을 할 때 말고 스피치 학원에서 만약에 조금 교정을 받는다 그러면 근데 이 연설문은 상대방이 쉽게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으려면 엔드 포커스로 바꿔야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만약에 말로 먹고 사는 방송인이라 그러면 방송인이 되게 창의적인 말을 잘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들을 잘 해주는 사람일까요? 알아듣기 쉬운 말을 잘 해주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방송 일을 하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되게 상투적인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의 그런 상투적인 문장을 보면 엔드 포커스가 다 지켜져 있습니다. 자, 조금 TMI였는데요. 자, 그래서 부연 설명, 부가적인 정보 이런 것들은 항상 마지막 강조를 하는데 보통 부연 설명이라는 게 부가적으로 한 번 더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 번 더 하는 것을 영어식 사고에서는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엔드 포커스를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 자, 지금 리스닝 특강이 이제 재수강이신 분들도 있으시고 중간에 잠깐 이제 그, 그 스킵하셨다가 다시 이렇게 복귀하셔서 들으시는 분도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오랜만에 만났을 때 우리가 welcome back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자주 사용하시는 문장인가요? 자주 사용해 주세요. welcome back. 음. 아,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응답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welcome back. 오랜만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welcome back 할 수도 있겠죠. 너도 너도 오랜만이야. 근데 보통은 nice back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인토네이션 어디다 줬나요? back, welcome back, down up. 부사에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는 거 커버를 해봤습니다. nice back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회신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I'll get back to you에서 이 센텐스 리듬을 우리가 문장 리듬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이렇게 타임 스팬이 늘어나고 어떤 부분은 짧게 얘기를 하고 문장 전체에서 어떤 부분이 높은 부분이 되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는 지금 인토네이션, 억양을 보고 있습니다. 저 요거 보고 있어요. get back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get back, why? back 부분이 부사이기 때문에. 자, 갑자기 연습 문제가 나왔네요.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채팅창으로 참여를 해주셔도 되고요. 자, 이건 소리를 내야 되는 거니까 volunteer 있으시면 뮤트를 해제를 해주시고 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바로 피드백 드리면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별해서 읽어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번 인토네이션, 2번 조음점이에요. 조음점까지 배워야 이게 좀 편안하게 구별이 되시기 시작하십니다. 조음점 연습은 우리가 2회차 다음 주 어, 로그인 클래스 2회차 때 조음점을 배우면서 조음점 내용을 집중적으로 좀 정리를 하면서 집중적인 연습도 같이 한번 해보게 될 거고요. 자, 그때 우리가 이 조음점으로 잡는 연습을 또 같이 한번 더블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토네이션 배우고 있잖아요. 자, 두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인토네이션을 구별하는 방법. 자, 그래서 인토네이션을 구별을 하면 일단 내가 본토 발음의 싱크로가 100% 되지는 않더라도 상대방한테 내 의도를 전달은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그러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들을 때도 웬만하면 들립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10, 100% 중에 한 15% 왔다 갔다가 안 들릴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음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캐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완성을 시키는 건 나중에 조음점까지 배워야 되긴 한데, 자, 적으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당장 이렇게 이걸 내가 전달을 해야 되고, 당장 내가 해외에서 살고, 내가 갑자기 이제 여행을 가거나 출장을 갔는데, 이 두 문장이 나를 살리는 문장이에요. 그때 인토네이션으로 구별을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전달은 할 수 있다,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조음점, 자, 두 가지. 자, 그러면 인토네이션으로 높음과 낮음을 잡을 때, 자, volunteer 있으실까요? I can do it. I 정답, can do it. 정답, awesome.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자, 조음점 얘기를 제가 잠깐 예고를 드리면, 자, 우리가 여기 끊어 읽는 소리, 자, 우리 붙여 읽기, 끊어 읽기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스탑 사운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그 컨셉으로 가게 될 거냐면, 열린 소리, 닫힌 소리, 닫힌 소리를 만들어주는 걸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닫힌 소리는 별거 아닙니다. 트 사운드 같은 것들이나 드 사운드 나올 때 버튼 이런 발음할 때 우리 butto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but 하면서 제가 닫힌 소리 만든 거거든요. can't do it, can't 이렇게 닫힌 소리 연습을 하게 되면 나중에 조음점까지 완성을 하게 돼요. 자, 오늘은 자, 인토네이션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 do it. 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오늘 배웠잖아요. 자, 방금 배웠기 때문에 바로 접수가 안 됐을 수는 있겠지만 기능어 내용어 했을 때, 자, 이거 기능어예요. 조동사가. can do 해주셔야 돼요. can do. 그러면 down업이 되는 거죠. can do it. can do it. 자, 그런데, 자, 부정어에는 인토네이션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5번은 부정어입니다. can't do it.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부정어에는 인토네이션이 한 번 더 들어간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인포메이션도 부가 정보인 거죠. 그리고 중요합니다. 이게 네거티브 하다라고 한정을 시켜주면 이 문장 자체가 확 바뀌어버린 거죠. 뭔가 이렇게 집에 가는 활동 얘기했는데 집에 가야 돼 하다가 집에 가지 마 이렇게 방향이 바뀌잖아요. 자,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상식적인 얘기인 것처럼 부정어가 이 문장에서 중요한 인포메이션이 된다라는 거. So 부정어는 인토네이션이 들어갑니다. 자, 연습을 해주실 때요. 자, 우리는 listening practice에 주안점을 둔 지금 listening 특강 시간이에요. 자, 리스닝 특강 시간에 리스닝 하는 방법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음 연습을 앞으로 계속 해보고 하는 연습을 계속 이제 이어나가게 될 텐데, 자, 이런 문장, 자,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적용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그 놓치는 소리들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어의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 거. 자, I didn't know, I don't know를 우리가 무심코 I didn't know, I don't know 이렇게 연음 연습을 특히 많이 하신 분들 I didn't know, I don't know 이렇게
연습을 하셨다 그러시면 지금은 좀 인토네이션을 풀어주세요. I didn't 이 부분이 높음이 들어갑니다. I didn't know, I don't know, I didn't know, I don't know 이렇게 인토네이션이 들어가는 부분 부정어의 인토네이션이 들어간다는 것 더블 체크 해주시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처음 트레이닝 해주셔야 빨리 귀가 풀리게 됩니다. 자,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뭐 하고 싶으신지 모르시겠다 그러면요. If you don't know what you want to do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If you don't know what you want to do 이렇게 우리가 연음 연습 많이 하다 보니까 If you don't know what you want to do 이렇게 그냥 해버릴 게 아니라 제가 물론 과장을 많이 했습니다. If you 자 if you 자 이런 부분도 우리 다 같이 하나씩 디테일하게 커버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은 don't이죠. If you don't know 자 여기 인토네이션 주는 거죠. If you don't know what you want to do 자, 그리고 know가 타동사였습니다. 그럼 what you wanna do의 what 소리가 타동사의 know what 이렇게 떨어지는 부분도 오늘 배운 것 포인트가 적용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조금 이제 난이도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여기도 허즈가 생기는 끊어읽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know what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내용에 집중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문장을 읽을 때도 여기를 인토네이션을 주라는 얘기구나. If you don't know what you want to do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don't를 살려 읽으라는 것이구나. 자, 여섯 번째 포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동화 작용이 없을 때 무방비 상태에서 영어 시키면 시키지 마세요. 갑자기 무방비 상태 시키면 내가 영어 못하잖아요.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영어를 시키면 평상시 실력보다 더 안 나오죠. 근데 그게 사실 평상시 실력이 그게 나의 디폴트 값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 디폴트 값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데서 내 실력 개선이 시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명사 덩어리입니다. 자, 여섯 번째 명사 덩어리거든요. 근데 명사 덩어리가 무슨 말이냐? 명사 덩어리 지금 높음 들어갔는데 명사 덩어리 통째로 높음 넣으라는 것이냐? No. 명사 덩어리가 있을 때 명사 덩어리의 첫 단어에 높음을 넣는 거예요. 자, 예문을 먼저 들어보고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이폰 배웠었죠? 자,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을 iPhone 이렇게 두 단어를 읽을 게 아니라 한 단어로 읽게 되면 iPhone, i가 높음이고 phone이 낮음입니다. 명사 덩어리는 명사가 두 개, 세 개 이렇게 나오고 특히 앞에 있는 명사가 형용사 역할을 해요. 아니면 형용사가 앞에 나오고 뒤에 명사가 나오는 거. 우리 오늘 또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hard drive, soft drive.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걸 hard drive 이렇게 얘기하면 발음 정확하게 하세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그렇게 말하진 않겠죠 네이티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붙여 읽어줘야 된다 근데 붙여 읽어주게 되면 up down으로 된다는 거 보통은 앞에 있는 단어가 높음이 들어갔을 때 가장 좀 안정적으로 들립니다 이게 한 one unit 하나의 유닛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hard drive 이렇게 읽으면 그때는 다른 뜻이 되거든요 운전이 어려웠어요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서술한다라는 descriptive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hard drive 이렇게 높은 낮음을 읽어야지만 이게 phrase라고 생각을 합니다. So 자 높음 낮음으로 잡아주시는 걸 명사 덩어리 이제 하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명사 덩어리에서 첫 단어가 높음이 들어간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동화작용 말씀을 드렸잖아요. 무방비 상태에서 영어를 하게 되면 영어가 잘 안 돼, 특히 안 되는 부분이 보호 부분이 인토네이션 주는 방법하고 명사 덩어리를 우리가 눈으로 긴장하잖아요. 긴장하니까 눈으로 막 영어 단어를 읽다 보니까 hard drive, soft drive 이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Right?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가뜩이나 내가 관심 있는 문장도 아니고 내가 잘 모르는 문장인데 갑자기 나한테 영어를 시키는 거예요. This is an announcement from 마음이 급한가 봐요. 막 철자를 막 틀리고. announcement. 자, 여기에 명사 덩어리도 들어가 있고 보어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연습 문제로 오늘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This is an announcement. 자,
an announcement가 올라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관사 처리하는 거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근데 this is an announcement. 이거 this is an announcement from ABC Jew 이렇게 읽으면 그냥 모노톤 같이 들리는 것이고 down up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인토네이션은 보어 부분에 announcement에 들어가야 되는 거구나. This is an announcement. 자, from ABC Zoo를 얘기할 때도 ABC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 저 동물원 이름이 기억이 뭔가 하나 나면 좋을 텐데 ABC죠. 자, 그래도 뭐 다른 브랜드 네임을 쓸 수는 없으니까 자, 바나나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거를 안 그래도 처음 보는 문장, 나에게 익숙하지 않은 문장이라서 그런데 바나나 주라는 게 나오면 banana zoo 이렇게 지금 제가 어떻게 했나요? 따로 읽었습니다. banana zoo. 자, 이럴 때 나의 이 무방비 상태에서의 영어 읽기 실력, 말하기 실력, 그게 사실 청음 실력이기도 합니다. 자, 이 고유명사들이 내 귀에 들어올 때 휙휙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직 처음 트레이닝이 되지 않은 거겠죠. 그런 경우에는 banana zoo라고 읽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 보는 문장이더라도 명사 덩어리를 읽는 거예요. 어떻게 읽는 거죠? 정답, 그쵸? up, down, banana zoo 이렇게 읽어주시는 거죠. This is an announcement from banana zoo 이렇게 읽으실 수 있으면 천천히 늘려서 한번 해볼게요. This is an announcement from banana zoo 이렇게 읽으실 수 있으면 자, banana zoo에서 up, down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hard drive, soft drive 자, 이런 것들 나는 오늘 처음 듣는 게 아닌데 그렇게까지는 또 적용을 못 해봤네 라고 하시면 오늘 또 약간 인사이트를 잡으시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정리해서 머리로 아는 순간하고 실제로 이게 자동 반사가 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리스닝 특강 126기 1회차 내용 진행을 했고요. 1회차는 스피치 블렌딩, 연음의 방법, 연음의 어떻게 보면 비밀, 이라고 할 수 있는 붙여 읽기를 배워보았습니다. 자, 붙여 읽기를 하게 되면 인토네이션이 생긴다. 그래서 인토네이션이 무엇인가 간단하게 커버를 해보고 인토네이션 들어가는 6가지 포인트를 같이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습 문제 This is an announcement from Banana Zoo까지 한번 더블 체크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 레슨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